자, 오늘은 이제 기존에 저한테 세무 노무 교육 받으셨던 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3호점을 하려고 하는데 2호점은 와이프가 하고 있었고 상관이 없고 이제 지분 투자해서 형식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동업계약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동업계약 작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게 이야기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8대2로 또는 9대1로 하신다고 하시고, 진행할 때 이제 법인을 지금 현재 만들었는데 투자금을 먼저 3호점 원장에게 모두 투자 지급하고 지분 2에 대한 거를 차용증을 쓰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3호점에서 법인으로 8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하고 가맹사업 이제 가맹거래사님 끼고 전부 이제 진행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 이제 유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 이제 호점을 여러 개로 좀 늘리려고 하는 원장님들한테는 좀 필요하실 내용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매장을 한 개 운영하시던 분들이 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2호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분 두 분 다 이제 미용사다 보니까 1호점, 2호점 각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제3의 이제 직원이었던 사람이 지분이 가진 원장으로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상 명의대여라는 이제 명목으로 해갖고 이게 사실상 뭐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났으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는 제 동생, 친동생 명의로 해서 사업체를 운영했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문제가 돼서 폐업 처리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났으니까 저도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금도 다 내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는 거고, 우선 이렇게 사업체를 여러 개로 이제 내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을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제 본인 이제 원장님들 있죠, 대표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법인 설립이에요.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2호점은 문제 없으니까 이 3호점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할게요. 법인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세요. 임대계약을 이제 임대인하고 법인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법인이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임대계약 할 때 임대인한테 꼭 요청해야 되는 거는 전대차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전대차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3호점 원장 있죠. 이 3호점 원장이 이 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 법인이 3호점 원장한테 임대를 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자,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좀 크게 쓸게요. 8대2 비율로 지금 지분을 이렇게 8대2 비율로 적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임차 조건은 일단은 지금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현재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 다음에 뭐 기자재나 에어컨, 간판 이래저래 해서 총 투자 비용은 현재 1억 5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선은 지금 지분율로 봤을 때 8대2니까 1억 2천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같이 하시는 분한테 어쨌든 좀 좋은 직원분인 것 같은데 이 직원이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예 없어서 내가 돈을 빌려줘서 창업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1억 5천만 원 있죠. 총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법인이 전액을 이 새로 할 장소 있죠. 사업장. 법인이 보증금 내고 법인이 이 사업장 인테리어 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그냥 싹 다 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고, 그런 다음에 이 지금 보면 이 3천만 원 있죠. 이 3천만 원은 이 3호점 원장한테 법인에서 이 사람한테 차용을 해준 개념, 어떻게 대출이죠. 대출을 해준 개념으로 하고, 이 3호점 원장님이 되실 분이 이 법인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담보가 좀 필요한 거죠. 담보를 기준해서 이제 차용 계약서 쓰시고 매달 변제일, 변제 금액 기준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8대2 비율이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 대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 원장님께서 아직 매장이 없었다면 같이 했으면 뭐 지분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심플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미용사는 한 사업장에 하나밖에 못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또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요. 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차라리 법인이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수익 생기는 이 8알 있죠. 내가 가져간 이 8알을 법인으로 수익을 잡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2의 비율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남는 수익 있죠.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 금액을 매달 변제 금액으로 기준 정해놓고 법인으로 갚아 나가도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저금리에 빌려줘도 되고 그냥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거는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유를 잡아야 될지 아닐지는 저도 지금 사실 판단이 잘 안 서긴 하거든요. 이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쨌거나 8대2 비율로 해서 법인으로 이 사람이 수익 금액을 어쨌든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 법인으로 변제를 하는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부가세나 종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장에서 이 3호점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거에서 80%는 어쨌든 법인으로 가져왔죠. 그러면 매달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거나 뭐 분기를 좀 나누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8알에 대해서 가져온 만큼에 대한 부가세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매출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법인이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부가세를 냈죠. 그러면 개인에서는 수익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줄겠죠. 그래서 대신에 법인이 그만큼 매출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법인세라는 걸 내게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법인세 납부 기간인데, 법인세라는 걸 여기서 부담을 했으니 이 개인 사업자 3호점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여기 지금 3호점 원장님이 전부 다 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고 세금도 각각 따로따로 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크게 분쟁거리는 없이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투자금으로 진행되는 인테리어 세금 계산서도 3호점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법인에서 전부 다 투자를 했잖아요. 법인에서 투자해줬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다 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나간 곳으로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 사업장에서 3호점에서 매출로 가져올 때 있죠. 이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금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3호점 원장님 자체가 지금 현재 투자 금액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비용을 만약에 1호점에서 3호점으로
원장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간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들이 있죠. 이거를 이 사람이 결제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 사업장은 네 게 아니라 이 대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나 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뭐 벌금 이런 것들이 뭐 납부지역 가산세나 뭐 벌금 이런 게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종소세도 최대세율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유념하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